어느 가을날 김민호는 아들 준수가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며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박미나라는 26살 여성은 첫인상부터 예뻤어요.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였죠.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수 오빠를 통해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나가 깍듯이 인사를 드리자 민호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준수는 아버지 곁에서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28살이 되도록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아들이라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아빠, 미나 씨가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준수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에 아내 영숙을 잃고 나서 산소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미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가볼까요? 어머니께서도 준수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민호는 힘들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묘지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산자락이었죠. 영숙의 산소는 소나무 몇 그루에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있었습니다. 민호와 준수는 정성스럽게 벌초를 하고 차례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수 오빠의 여자친구 박미나입니다. 미나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숙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산소 뒤편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또렷해지더니 뭔가가 기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뱀 한 마리가 산소 앞으로 천천히 기어나왔습니다. 길이가 1미터 정도 되는 꽤 큰 뱀이었어요.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독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천천히 뒤로 물러서세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미나는 공포에 질린 채 계속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뱀의 행동이었어요. 보통 뱀들은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도망가는데 이 뱀은 산소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미나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뱀 왜 저렇게 있어요? 준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분 후에야 뱀이 천천히 풀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미나는 그 이후로 계속 불안해하며 어머니 산소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징조는 아닐까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산에 뱀이 있는 게 당연하죠. 별일 아닙니다. 민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지난 2년 동안 산소를 찾을 때마다 한 번도 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미나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뱀을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차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수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뱀 때문에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응, 고마워.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 왜 하필 내가 인사드릴 때 나타났을까? 미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는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미나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단순히 뱀을 무서워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미나는 계속 산소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불편해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뱀을 싫어하셨나요? 갑작스러운 미나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특별히 뱀을 싫어한다고 하신 적은 없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일이 너무 이상해서요. 미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기 전에 아내 영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준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산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뱀이 나타났는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진 속 영숙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준수와 함께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민호에게는 정중하게 대했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찜찜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지난번 산소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죠. 아빠, 이번 주말에 다시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하는데 미나도 함께 가면 될까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지난번 일 이후로 산소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씩 얼굴이 굳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준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께서도 미나 씨를 자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민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주말이 되어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유심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뱀이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어머님 또 왔어요. 이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미나가 산소 앞에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덜 긴장해 보였지만 여전히 주변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지난번은 우연이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산소 앞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또다시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민호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뱀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산소 바로 앞까지 기어 나왔습니다. 마치 미나를 보려고 일부러 나온 것 같았어요. 또 나타났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준수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자꾸 뱀이 나타나는 거지?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민호였어요. 뱀이 미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 혹시 평소에 뱀을 무서워하시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뱀이 정말 무서웠어요. 꿈에서도 뱀이 나오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미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뱀의 행동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미나가 뒤로 물러설 때마다 뱀도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뱀 왜 저래요? 보통 뱀들은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준수의 말이 맞았어요. 뱀이 사람을 따라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미나는 공포에 질려서 준수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준수 오빠, 빨리 여기서 나가요. 무서워요. 잠깐만요. 뱀이 왜 저러는지 좀 지켜봅시다. 민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뱀은 미나 앞에서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쉬익 소리를 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준수 뒤로 숨었어요. 그제야 뱀이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왜 자꾸 미나 씨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준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께서 왜 당신을 싫어하시겠어요? 준수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미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운전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영숙이가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민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영숙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예민했죠. 설마 미나 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미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준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것도 할게요. 고마워요, 미나 씨. 준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영숙이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특히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강했죠. 민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거죠. 영숙이는 항상 말했어요.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민호의 말을 들은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분이셨구나요.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미나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민호는 준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수야, 미나 씨와는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한 거야?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준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미나 씨 가족은 어떤 분들이야?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미나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미나가 또다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했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나는 밝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준수는 미나가 온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미나야, 오늘 예쁘게 꾸몄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준수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미나가 준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미나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이 얼마나 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수 오빠가 자라난 곳이 궁금해서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어요. 보통 사귀는 단계에서 상대방 집 크기를 묻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글쎄요, 그냥 평범한 크기예요.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고요. 아, 그래도 이 동네는 집값이 꽤 비싸다고 들었어요. 부럽네요. 미나의 말에 준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나야, 그런 걸 왜 궁금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아버님 회사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민호는 조금 불편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죠. 건설 회사요? 그럼 수익이 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수가 당황하며 미나를 말렸습니다. 미나야,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미안해요.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요.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되잖아요. 미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 미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준수가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 미나가 실례했죠?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괜찮다.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우연히 미나가 거실을 둘러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집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장식장에 있는 비싼 도자기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 이 도자기들이 정말 예뻐서요. 혹시 비싼 건가요? 또 돈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좋아해서 사둔 건데. 민호는 대충 넘어갔지만 점점 미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집으로 돌아간 후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해 보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원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김대리, 혹시 사람 신상 조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 알아? 왜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김대리는 알고 있는 곳을 알려줬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미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조금 복잡했어요. 이전에도 나이 많은 남성들과 사귄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우리 준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준수가 집에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미나가 우리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벌써? 네,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물어봤어요. 준수의 말을 들은 민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준수야, 혹시 미나 씨가 평소에 돈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준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빠, 혹시 미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민호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럴 때 영숙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날 밤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혹시 내가 뱀을 보낸 건 미나 씨 때문인 거야? 뭔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야? 사진 속 영숙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호는 마음속으로 답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 영숙이 나타났어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영숙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민호가 말하자 영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준수 일 말하는 거지? 응, 준수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 그리고 내 산소에 갈 때마다 뱀이 나타나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뱀은 내가 보낸 거야. 정말? 응,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 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준수와 결혼한 후에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 민호는 꿈속에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조심해야 해. 그 여자는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영숙이 말을 마치자 꿈이 깨어났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정말 영숙이가 나타난 건가? 아니면 내 불안감 때문에 꾼 꿈일까? 하지만 꿈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수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나가 오늘 저녁에 와서 함께 저녁 먹자고 해요. 그래, 좋지. 민호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미나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미나는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미나는 계속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정말 넓네요. 방이 몇 개나 돼요? 별로 많지 않아요.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꽤 큰 집이에요. 집값이 얼마나 할까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준수가 당황하며 미나를 말렸습니다. 미나야,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함께 살 수도 있잖아. 미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꿈에서 영숙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녁 식사 중에 미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보험 같은 것도 많이 들어두셨어요?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묻나요? 민호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가족이 되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미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계속 웃고 있었어요. 준수는 이제 완전히 어색해졌습니다. 미나야, 오늘 왜 이래? 평소와 다르네. 다르다는 게 뭐야?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나의 말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처음에 정중함은 사라지고 조금 건방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미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준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미나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고 착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민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민호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미나 씨, 이번 주말에 또 어머니 산소에 갈 텐데 함께 가실래요?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미나가 돌아간 후 민호는 준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수야, 미나 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나 가족 관계 같은 것 말이야. 준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미나가 자기 이야기를 별로 안 해서요. 그럼 미나 씨 가족은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아직 없어요. 부모님이 멀리 계신다고 해서. 민호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준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사람을 사귈 때는 신중해야 해. 특히 결혼 생각이 있다면 더욱 그래. 아빠, 설마 미나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준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 더 급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여보, 조심해야 해. 그 여자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야? 이번 주말 산소에 올 때 뭔가 일을 저지를 거야. 내가 막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준수를 보호해야 해.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빨리 밝혀내야 해. 꿈에서 깨어난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미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예정대로 함께 산소에 가겠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미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미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소로 향하는 길에서 민호는 백미러로 미나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산소에 도착해서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미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나가 절을 올렸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뱀이었어요. 검은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선명한 1미터 반 정도 되는 뱀이었습니다. 또 나타났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뱀은 이번에도 미나를 똑똑히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나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준수 오빠, 저 뱀 때문에 무서우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나도 함께 갈게. 준수가 일어서려고 하자 미나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께 인사드려요. 나는 차에서 기다릴게. 미나는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나가 차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무언가를 꺼내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민호는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차 쪽으로 가봤어요. 놀랍게도 미나는 민호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뭘 하고 계세요? 민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버님. 그냥 티슈를 찾고 있었어요. 미나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손에는 민호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을 왜 만지고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실수로 떨어뜨린 줄 알고. 미나는 말을 더듬으며 지갑을 내려놓았어요. 민호는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신용카드가 몇 장 없어져 있었어요. 미나 씨, 제 신용카드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나가 발끈했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수가 다가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준수야, 미나 씨가 내 지갑을 뒤지고 있었어. 그리고 신용카드가 없어졌어.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나야, 설마 정말 그런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버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야. 미나가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미나의 가방을 유심히 봤어요. 가방이 평소보다 두툼해 보였거든요. 미나 씨, 가방 좀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왜요?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미나가 가방을 꽉 붙잡으며 거부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가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이 갑자기 미나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으악!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놓치고 말았어요. 가방에서 신용카드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카드도 여러 장 있었어요. 이게 뭐야? 준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어둔 거예요. 미나가 절망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민호는 떨어진 카드들을 주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된 카드들이었습니다. 미나 씨,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카드들은 누구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나는 계속 부인했지만 뱀은 여전히 미나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설마 너 정말로. 준수 오빠 믿어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미나가 준수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준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미나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민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나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좋아, 이제 끝났네. 어차피 들킬 거였어. 미나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연기였어요. 순진한 준수 오빠를 속이기 너무 쉬웠거든요. 미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준수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의 진짜 모습을 본 준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준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니 무슨 뜻이야? 나는 그냥 내 생활을 위해서 한 거야. 미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차가워졌어요. 민호가 카드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카드들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봐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요. 미나는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준수에게는 진심이었던 거 아니에요? 민호의 질문에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진심? 웃기는 소리. 준수는 그냥 돈 많은 집 아들이었을 뿐이야. 준수가 더욱 충격받았어요. 그럼 나와 사귄 것도 다 계획이었어? 당연하지. 처음부터 너희 집 재산이 목표였어. 미나의 냉정한 대답에 준수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바보들이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거죠. 미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이야기도 다 거짓이었어? 결혼은 진짜로 하려고 했어. 그래야 너희 집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미나의 말에 준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고요. 미나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궁금하면 상상해봐요. 미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뱀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여러 마리였습니다. 으악, 왜 이렇게 많이? 미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요. 뱀들은 모두 미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미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요.
뱀들이 왜 저렇게? 준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아내 영숙의 뜻이라는 것을요. 미나 씨, 이제 진실을 다 말하세요. 그러면 뱀들이 사라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뱀이랑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미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뱀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미나가 준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준수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내가 우리를 속인 것처럼 이제 혼자 해결해봐. 준수의 말에 미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알겠어요.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뱀들을 치워주세요. 미나가 항복했어요. 저는 원래 사기꾼이에요.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일을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10명 정도.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나의 고백에 준수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냥 다음 타겟이었던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나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미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준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야? 저도 살아야 했어요. 세상이 힘든데 어쩔 수 없었어요. 미나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게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미나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준수가 말했어요. 아빠, 잠깐만요. 준수가 갑자기 민호를 말리자 모두의 시선이 준수에게 향했습니다. 왜 그래, 준수야? 아빠, 잠깐 시간을 주세요. 미나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준수 오빠, 정말 고마워요. 역시 오빠는. 착각하지 마. 너를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야. 준수의 말에 미나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그럼 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너는 정말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 준수의 질문에 미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해. 대답해줘. 준수가 다시 물었어요. 미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계획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 오빠가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가끔은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어. 미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속였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 되돌릴 수 없었어. 그리고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진짜 사랑하게 될까봐. 그러면 내 계획이 다 망가질까봐. 미나의 고백을 들은 준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주변의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영숙의 사진이 놓인 재단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야? 미나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내 영숙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라는 걸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뱀들도 모두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호의 머릿속에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마지막이야. 그 여자에게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해. 민호는 영숙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미나 씨,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가 아니죠? 민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미나가 당황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미나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뱀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미나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 말할게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준수가 물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버님을 없애려고 했어요. 미나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없애다니? 사고로 보이게. 그러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미나의 고백에 준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민호도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동료들과 계획을 세워놨어요. 곧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동료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있어요. 미나의 말에 민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보, 이제 됐어. 진실을 다 알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미나는 이제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네요. 준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오빠는 아니었어. 아버님만. 미나의 대답에 준수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영숙에게 감사했어요. 고마워, 영숙아.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경찰이 도착해서 미나를 데려간 후 산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준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아빠,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준수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거든.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조심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나의 정체를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럼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야. 민호의 말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어머니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걸까요? 내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부터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강했어. 죽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그 뱀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보낸 것 같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나가 올 때마다 나타나더니 마지막에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잖아. 부자는 영숙의 산소 앞에서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큰 화를 면했어요. 준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민호도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저 연애 어떻게 하죠? 사람을 믿기가 무서워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미나 같은 건 아니야. 어떻게 구별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거지. 민호의 조언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수야,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빠와 상의하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집에 도착한 후 부자는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아빠, 미나가 말한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조사할 거야. 미나가 협조하면 다른 멤버들도 잡힐 수 있을 거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겠네요.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야.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의 진술을 통해 사기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모두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아빠,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알아챘으니까 다행이야. 준수는 다른 피해자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경찰에서 최대한 피해 복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미나 같은 사기꾼들이 처벌받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 거고. 한 달 후 준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됐어요. 아빠, 오늘 어머니 산소에 가볼까요? 좋지, 오랜만에 가자. 부자는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만이었어요. 산소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준수가 어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어머니께 인사시켜 드릴게요. 민호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켜줘. 그날 이후로 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준수는 확신했어요. 언제든지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면 영숙이 다시 나타나서 지켜줄 거라는 것을요. 준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경계해야 할 때와 믿어야 할 때를 구별하는 방법까지요. 몇 개월 후 준수는 직장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어요. 아빠, 괜찮은 사람 한 명 있는데 시간을 두고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어머니 산소에도 데려가 보자. 네, 그럴게요. 민호는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내 영숙도 안심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조차 넘어선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거든요. 산소에서 바라본 석양은 유난히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숙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